어머 세상에 어머. 오 마이 갓, 나 춤 못 추는데. 뭐 오디션 보러 오셨어? 오늘 끝으로 갔어. 25살 댄서 모니카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립제이와의 인연이 시작된 때이기도 하죠. 40명의 댄서들과 함께 메가크루 무대를 완성한 순간 무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머릿속에 정리가 됐어요. 진짜 여기 한 명이 나눴어야 되는데 진짜. 네. 눈에 남은 사진은 혹시 어떤가요? 그 앞에 한번 잠깐 서봐. 저는 이 사진이에요. 어떤 무대인가요? 아, 이거 처음에 전 거울인 줄 알고 립제이 선생님이신지 몰랐거든요. 저는 진짜 제 원픽이에요. 솔직히 이거 얼마큼 고생하셨을지 알아가지고 첫 무대 함께 했다면 네. 저는 함께 했다면요? 그냥 거기서 끝났는데요? 왜 굳이 이렇게 쌍둥이처럼 하셔가지고 하셨을까요? 여기 있어요, 쌍둥이. 여기 있어요, 쌍둥이. 어떡해, 죄송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내가 얘랑 왜 닮았어? 되게 다른데? 어떡해, 너무 예뻐. 어떡하세요? 뭘 픽했어요? 궁금해. 저 진짜 이거 픽했는데 저도 춤추는 사람... 네. 안녕하세요. 교두가 너무 예뻐요. 제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저도 교두 이쁜 거. 아, 본인 거세요? 네, 전 제 거. 아, 제 좋겠다. 사비로. 아, 좋겠다. 우와. 일단 앉을까요? 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어떡해. 어떻게 성함, 자기소개. 저는 이은호라고 하고요. 네, 나이는 28이고 댄서가 본업이고 그 외에 이제 가끔씩 모델 활동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국악 전공하고 있는데 국악에서 피리를 불러요? 피리 하고 있고요. 22살 03년생 박수원이라고 합니다. 03년생이요? 네. 아, 2003년생. 그러면 오늘 사실 누군지 모르고 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았어요? 아, 전 공명 공명 씨? 네. 아니면 라이즈 앤톤. 아, 되게 꿈이 크셨다. 네. 아니, 훨씬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도 라이즈 보고 싶어요. 공명 씨는 뵌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작업을 해가지고. 어떡해. 너무 부러워. 아니. 아니, 안 부러워요. 지금 본심이 확 나와버렸어. 아, 훨씬 좋아요. 아, 오늘 전시 보셨는데 아까 반응이 꽤나 뜨거웠어요. 네, 저는 어땠어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이 진짜 약간 뻐렁찬다? 이거 순화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40인의 메가크루 네. 압박감이 좀 느껴져가지고 저는 저 사진에서 해내야 된다는 너무 감명 깊었어요. 제가 오면서 아까 작가님이랑 오면서 제 춤추는 사람 정말 좋아한다고 진짜 실제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공명 씨가 춤을 잘 추잖아요. 그러니까 뒤끝이 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죄송해요. 오케이. 알겠어. 처음 솔직히 이 사진 보고는 모니카 언니 뭔지 몰랐죠? 네, 언니신지 모르고 그래서 전 약간 힙합 가수 느낌으로 봤는데 딱 이거 보고 이제 언니에 대해서 인지를 했어요. 혹시 주제 보셨어요? 티켓 주제? 네, 이거 주제 봤는데 네. 이게 시옷인지 사람인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혹시 어떤 시옷인가요? 지금 너무 잘 봤어요. 저는 이게 사람 인자이기도 하고 시옷이기도 한데 이게 제가 공연을 했었어요. 네. 작년쯤인가? 쓰인 적 없는 시옷이라는 공연을 네.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옷은 네. 사랑의 시옷일 수도 있고 상상의 시옷일 수도 있고 뭐 내 맘속 소녀일 수도 있고 너무 많죠. 숨도 있고 쉼도 있고 막 있는데 이제 당신의 삶에 있어서의 시옷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같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두 명의 기댄 형태의 사람 인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 그 시옷을 관객들한테 좀 여러 퍼포먼스로 열거를 하다가 끝에 우리의 삶은 사실은 서로 기대어서 사는 게 아닐까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공연이었거든요. 어떤 시옷을 살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은 씨의 삶이 궁금한 거죠. 저의 삶. 네. 삶에도 시옷이 있으니까. 네.
진짜 신기한 거는 사실 이 사진 전부 다 이 주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아까 사진 보면서도 막 좋아해 주셨는데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시옷을 알려준 순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저 사진은 이제 립제이라는 친구하고 제가 처음으로 만든 작품 무대 올라가기 전에 찍은 네. 사진이에요. 저 때는 뭔가 저렇게 튀고 싶어서 난리가 났던 시절이고 아, 저 때가 아니었으면 이제 저는 인생에서 정말 큰 부분을 놓쳤을 것 같은 시기예요. 립제이가 사실 제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꽤 커가지고 저 사진은 지금 봐도 너무 소중한 사진이어서 네, 저희 몰입은 프로필 사진 안 찍잖아요. 저것 때문에. 오, 그래요? 몰랐어. 저거를 저희만큼이나 대변할 수 있는 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네. 저희 아버지의 사진을 음각한 건데 아. 나무에다 이제 음각으로 작업을 한 건데 사진이 자꾸 액자가 밖에 나와 있으면 햇빛을 받아서 바래더라고요. 네, 색이 바래져.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랍에다 넣어놓고 그 사진을 이제 맡겨서 저걸로 봐요. 그 정도로 아껴요. 살아생전 사진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네. 너무 슬프다. 네, 그래서 저는 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가족 사진 많이 찍으라고. 남는 게 목소리하고 사진을 많이 남겨야 돼요. 음성 녹음을 꼭 해야 돼. 음성. 목소리가 까먹어져요. 아빠 미안. 네, 그죠. 그래서 오늘 빨리 가서 이제 영상 항상 이제 찍고 아빠가 전화를 잘 안 받아. 영상 찍으세요. 아빠 이러면서. 네. 근데 아버지 또한 이제 제 작품 세계에서 거의 중요한 영감을 주신 분이어서 사실 모니카의 춤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아버지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사진을 이제 계속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수우파 하기 전에 제가 겪었던 첫 메가 크루예요. 제가 도전했던 새로운 퍼포먼스의 대표적인 것 같은데 주제의식이 매우 강하고 좀 춤이라기보다는 좀 더 메시지에 가까운 드라마를 막 넣은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 작품 때문에 내가 무대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제 알겠다. 그 약간 기초가 된 네, 거예요? 저것 때문에 많이 정리가 됐어요. 내가 이제껏 화내는 공연도 해보고 울 것 같은 공연도 해보고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용기를 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담는 첫 공연이었고 저것 때문에 이제 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연이 나의 색깔이다. 너무 좋아요. 정리가 됐었죠. 근데 또 이런 이야기 그러다음에 수우파 나가는데 그런 메시지 하나도 없고 이거 했잖아요. 그런 메시지 하나 없고 다 죽었어. 다 부시고. 다음나 나 화내야 막 이런 거. 있어요. 저 사진은 작년 마마 때 바다하고 둘이서 무대를 했었어요. 그 안무가 바다님. 네. 오, 네네. 그런데 그때 좀 뜻깊었던 게 특별히 저희 댄서들을 위한 그 오롯이 둘을 위한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게 되게 뜻깊은 순간이었어요. 근데 좀 놀랐던 거는 이니어를 착용을 하더라고요. 저 댄서 네. 이니어를 네. 왜요? 그쵸.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무대가 너무 큰 돔이니까 공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모니터 스피커를 듣고 추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기서는 제가 어쨌든 무대를 해야 하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랑 똑같이 인이어를 착용하게 해서 노래를 정확하게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르다. 이게 네. 다르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인이어를 끼고 춤을 잘 출 수 있나 이랬는데 그냥 이 제스처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큰 의미로 와닿아서 해봐야지. 이건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 경험들을 처음 해본 거예요. 춤춘 지 10몇 년 동안. 그래서 너무 저 혼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너무 감. 그게 뭐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아티스트들한테는 저한테는 평생 못 겪을 수도 있는 경험을 겪은 순간이어서 한번 전시를 해봤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다 너무 당당해 보이시고 네. 나 모니카 약간 이랬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20대 때 고민이나 두려웠던 게 있으셨어요? 20대 때 은호 씨 때 나이에 고민은 하나였어요. 하나? 네. 인정받아야 돼. 네, 왜냐면 네. 춤을 늦게 시작했다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췄으나 뭐 스텝으로서의 정우가 좀 더 강했었고 그 씬 내에서 내가 춤을 잘 춘다라는 느낌을 주려면 이 사람한테 잘 춘다는 말을 들어야 해. 그 4-5명
좀 권위 있는 그런 댄서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죠. 대중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네. 그 4-5명의 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지도 못했어요. 항상 배틀 음악 아니면 댄서니까 들어야 하는 역사적인 음악들. 제가 좋아하는 취향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난 뭘 좋아하는지 같은 거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춤을 추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좀 춤에 미쳐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순간이 없었으면 뭐 실력적이거나 그런 게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근데 그땐 그게 다 전부였어요. 제 인생을 꽉 채웠어요. 24시간 내내 잠도 못 자고 놀더라도 그 생각, 어딜 뭐 친구랑 맛있는 밥을 먹어도 그 생각, 사로잡혀서 춤이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좀 소중한 것들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정말 챙겨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지 못한 경우도 많았죠. 달려가기 바쁘셨으니까. 너무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공연이 있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픈 어떤 그런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수술했을 때도 전 공연이 있었고 저는 공연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 부끄럽지만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제 수치이기도 해요. 네, 제가 정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던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춤이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버지 정말 많은 걸 네, 느끼게 해주셨네요. 네, 진짜 많은 걸 느끼게 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처음으로 끝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진짜 인생은 한 번밖에 없구나. 나 알고는 있었지만 진짠지 몰랐어.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제 모든 생각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제 알게 된 시기인 네. 거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럼 그때를 겪어왔으니까 지금 30대가 좀 단단해진 느낌은 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이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근데 알기 쉽지 않잖아요. 너무 알기 쉽지 않죠. 인생인. 그런 아쉬움이 너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을 겪으시면서 네. 지금의 모니카 쌤이 되신 건데 모니카다운 것이 누군가가 물어본다면은 혹시 나다운 것? 네. 저는 그런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전 그냥 뭔가 타인의 삶 속에는 굉장히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난 나한테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면 됐던 걸 뭘 그렇게 갈망하고 바랬을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 가끔은 등대가 될 수 있지만 그 욕심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까 욕심이 커진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되고 싶은 갭 차이가 크다는 것. 네. 그게 클수록 좀 허무해지고 용기도 안 생기고 좀 자괴감이 들기도 네. 하고 무기력해지잖아요.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높이는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나다움이지 않을까요? 진짜 근데 듣고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나이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앞자리가 이제 1년 후면은 3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회적 시선에 비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약간 우울하게 만든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비교를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방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언니랑 이제 저희 얘기하면서 지금 제가 30대를 생각하면서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지금처럼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움도 사실 좀 있거든요. 30대가 되기 전에. 10년 이후에 진짜로 자신이 못 변할 것 같아요? 네. 변하는 건 없어요. 뭔가 푹 맞은 것 같아요. 진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많이 즐기시고 아껴주세요. 지금요. 이게 전부예요. 이 순간에 위대한 걸 못 느끼면 10년 후에도 못 느껴요. 네. 지금 아직은 그렇게 뭔가 열심히 산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열심히 사는 게 뭐예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근로 출근하고 일하고 수업 열심히 다니고 연습하고 공연 연습하고 연습하고 이거를 좀 축약하면 뭐죠? 하기로 한 걸 하는 거잖아요. 네. 하기로 한 걸 하면 돼요. 그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감동이다. 이거보다 뭘 더 열심히 살아. 그래서 그냥 하기로 한 것, 해야 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나다움은 당연하게 오는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특별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특별해지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변화가 언니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 혹시 끼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일단 춤이 전부가 아니죠. 지금은요? 네. 멋있다. 하지만 지금 옛날보다 춤을 훨씬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전부가 아닌 거예요. 네. 춤이 전부가 아니니까 뭐가 더 채워졌냐라고 하면 저는 그 관계에 있어서 관계. 표현이요. 사람과의 관계의 표현이요. 네. 저는 그냥 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에 표현이 서로 오고 가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표현으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 그게 그리고 제 춤을 만들어줘요. 거기 사람 관계에서의 배움으로서 만들어진. 네. 되게 직접적으로도 만들어주고 간접적으로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들도 날 더 사랑하고 나도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주변 관계들과 제가 사랑하는 일들이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제 인생이 요즘에는 분열이 된다거나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행복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안정감을 받고 있죠, 요즘에. 근데 저 너무 우회해요. 약간 벗어나니까 안정감을 찾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춤만 봐야 돼. 춤만 죽어라 연습해야 돼. 새벽 연습 무조건 해라는 삶을 살아왔던지라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말이 약간 새롭고 좀 신박하다고나 할까? 저도 연습을 매일 하긴 해요. 근데 새벽 연습은 건강을 해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제 건강을 먼저 선택하고 타임라인을 좀 바꾸죠. 아, 연습을 오전에 하겠다 같은 식으로 좀 더 현명한 하루를 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무언가를 못했을 때, 뭐 연습을 못하던 내가 하기로 한 걸 못했을 때 옛날에 절망감이 너무 크고 그 못한 내가 너무 미웠는데 요즘에 못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게으름에 못할 수도 있지나 타협에 못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걸 내일은 꼭 하자. 좀 이렇게 되면서 저 자신을 갉아먹는 생각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어렵죠. 지금 이제 20대를 지나오셨잖아요. 네. 20대를 지나왔고 이제 30대를 지나가는 시절에 이제 그 과정에서 네. 통틀어서 과정에서 이제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배운 건 진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지금 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프라우드먼 식구들, 뭐 우리 회사 식구들, 또 저를 응원해주는 팬분들도 있고 이제는 그리고 가끔 연락이 닿는 댄서 동료들, 뭐 하다못해 저희 집을 지켜주는 그 방범 아저씨, 뭐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있고 싶다. 너무 멋있네. 네. 근데 너무 제가 생각하던 미디어에서 보던 것보다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가 좀 네, 잘못했어. 저는 이거에 빠졌거든요. 아, 물론 그런 면모도 지금도 있어요. 진짜 터프한 거 너무 좋아요. 승부욕도 되게 아직도 강해요. 막 이렇게 온화한 척하지만 막상 싸움 걸어오면 절대 져주지 않을 건데 같은 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전 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제 사람이라는 범위가 인연이라는 그 단어가 딱 다가오면서 되게 점점 광범위해지고 있어요. 전 그게 저한테 시옷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은호 씨를 전시에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진짜. 예. 또 이렇게 만나면 언제가 또 만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때요, 전시 오니까? 일단은 이렇게 누군가 삶을 가까이서 보고 듣는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고 그리고 또 솔직하게 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아까 제가 눈물도 살짝 글썽거렸을 만큼 좋은 말들, 저는 주위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분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만큼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연예인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다를 거 없구나 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언니한테 배워간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사랑을 좀 넓은 시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어른이 될 수 있겠죠?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노력해보죠, 같이. 같이 네. 노력해보는 걸로. 네.